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안입니다. 오늘은요 페리페라에서 짜잔 여쿨 라이트 분들을 위한 섀도우랑 이 립들이 출시가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이걸로 오늘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보러 가실까요? 끄고! 자, 먼저 스킨케어부터 해주도록 할게요. 이 제품으로 피부결 닦아주도록 할게요.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요즘 계속 이거 쓰고 있는데 진짜 쟁여놓고 써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자, 이렇게 다 두드려줬으면요. 그 다음 제품은 이 미스트 사용해줄게요. 이 미스트는 이미 승무원 미스트로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잖아요. 제가 이 제품 오픈되기 전부터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 홈페이지에 이게 오픈이 안 돼 있었어가지고 이거를 영상에서 보여드리지는 못했었거든요. 근데 계속 꾸준히 잘 사용을 해오던 제품입니다. 제가 이 제품을 평소에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요. 이렇게 오일층이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거를 섞지 않고 그대로 얼굴에 뿌려줍니다. 듬뿍. 이게 섞지 않으면 약간 뿌린 에센스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스킨케어를 다 끝냈는데도 건조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뿌려서 사용을 해줍니다. 이렇게 2번이나 뿌렸는데도 막 기름진 느낌이 아니죠? 이 제품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다시 태어났대요. 장미꽃수 77% 함유로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그리고 화이트 트러플 성분이랑 오일 성분도 업그레이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낌없이 요즘에 잘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럼 발라줄 건데요. 세럼은 이 제품 발라줄 겁니다. 이 제품도 이번에 비건으로 새로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진짜 좋아요. 요즘에 계속 쓰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해줬으면 그 다음에 쿠션 제품 발라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색감이 좀 바뀌었죠? 해가 너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지금 조명을 켜서 다시 촬영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제가 손톱을 안 발랐더라고요. 그래서 손톱도 다시 바르고 왔어요. 그러면 쿠션 발라보도록 할게요. 쿠션은 네이밍 17호 제품 써볼게요. 뭔가 여름 쿨톤 라이트 하면은 깨끗하고 맑고 투명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내기 위해서 좀 밝고 뭔가 유리알 같은 그런 광이 났으면 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네이밍 쿠션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색깔이 너무 예뻐 정말. 차이 봐. 여러분들 중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계신가요? 많겠죠? 요즘에는 많이들 키우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 들은 적 있거든요. 반려동물은 주인 성격이랑 비슷하다고? 뭐 생긴 것도 비슷하고? 제가 지금 강아지 1마리, 고양이 2마리 키우거든요? 그럼 주인 성격 따라가는 거면 셋 다 성격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셋 다 성격이 다 달라요, 진짜로. 주인 닮는 거면 진짜 내가 다중인격이어야 돼. 진짜 완전 좀 극각으로 다른데 컨실러 해줄게요. 첫째는 강아지예요. 그 아이는 지금 7살. 7살이거든요. 진짜 신기한 게 진짜 성격이 첫째 같아요, 딱. 일단 진짜 너무 착하고 성격도 너무 좋고 막 사람들이 물어봐요. 강아지랑 고양이랑 어떻게 한 곳에서 잘 지낼 수 있냐 하는데 오히려 고양이 2마리가 별로 사이가 안 좋고 강아지랑 고양이는 사이가 진짜 좋아요. 애가 성격이 좋아서 그런지 막내는 거의
부모처럼 되게 좋아하고 둘째랑은 둘이 투닥투닥 막 장난치면서 엄청 잘 지내요. 배려도 엄청 잘하고 한 번씩 이렇게 자다가 깨가지고 화장실 갈 때 보면 강아지가 잘 누워서 쉬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애들한테 막 다 넘겨주고 자기는 막 조금 더 평평한 데에 자고 있거나 막 그래요. 그러면은 뭔가 기특하면서 되게 짠한 거예요. 코 윤곽 넣어줄게요. 그리고 사람도 엄청 좋아하고 얘가 소형견, 포메예요, 포메. 왜 강아지들은 주인을 막 지킨다? 막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조그마한 애니까 날 지키거나 그런 건 좀 힘들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예전에 주말에 쉬는 날이어가지고 강아지랑 같이 애견 카페에 가는데 앞에 어떤 남자가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정신이 조금 이상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뭐가 엄청 화가 나는 일이 있었나 봐요. 그쪽이 약간 빌라랑 막 이렇게 모여있는 곳이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막 씩씩대면서 거기 막 쓰레기 같은 게 쌓여있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 막 가구, 조그만한 가구 버리는 거? 그런 것도 있고 막 그랬는데 그거를 막 발로 차면서 욕을 엄청 하시는 거예요. 근데 좀 욕을 막 이상하게 했어요. 막 더듬으면서 막 좀 이상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희 개가 진짜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막 길 가다가 사람들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막 주인인 것처럼 막 10년 만에 주인을 만난 상봉한 것처럼 막 엄청 좋아해요, 사람을. 애 자체가. 근데 좀 이상하다고 느꼈나 봐요, 그 사람이. 그래서 막 하면서 막 완전 심하게 짖는 거예요. 근데 난 더 무서웠어. 괜히 그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불똥이 튀길까 봐 그래가지고 조용히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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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옆으로 이렇게 이러면서 갔거든요. 근데 너무 뭔가 뿌듯하고 너무 귀여운 거예요. 저를 지키려고 한 행동이잖아요. 본인을 지키려고 그랬나? 저를 지키려고 그렇게 자기 몸을 뭐 던지려고까지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어. 그냥 내 생각일 수도 있는데 뭔가 자기 딴에는 진짜 이렇게 몸을 던져서 저를 지키고 싶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나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애가. 근데 너무 뿌듯하고 귀엽더라고요. 아이브로우. 전에 이제 높은 곳을 뛰다가 한동안 걷지 못할 정도로 다쳤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막 병원에서 앞으로 다시는 못 걸을 수도 있다. 막 다리를 질질 끌고 다녔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계속 질질 끌고 다니게 될 거라고 막 병원에서 그러는 거예요. 좀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며칠 동안 입원을 했었는데 강아지들은 주인의 감정을 잘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막 슬퍼서 울 때는 쳐다도 안 보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잘 읽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주워 들었던 게 있어가지고 얘 앞에서 못 울겠는 거예요. 제가 울고 슬퍼하면 얘도 같이 슬퍼할까 봐. 자기가 걸을 수 없다는 상황을 혹시라도 알게 될까 봐. 나 왜 울컥하지? 그래서 걔 앞에서 못 울고 걔를 이제 맡겨놓고 인사를 하고 나오자마자 막 진짜 막 펑펑 울었어요.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얘 진짜 못 걸으면 어떡하냐고. 인간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너무 절망적일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못 걷는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절망적일 것 같은데 그 사고가 났을 때 제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왜 그 높은 곳을 뛰었어 라면서 원망도 되고 또 제가 또 뭘 알겠어 라는 생각이 또 막 미안하고 막 많은 생각이 공존하는 거예요. 눈썹 펜슬. 걔가 이제 허리 디스크였어요. 그러니까 원래도 걸을 때 보면 허리를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갔어요, 얘가. 그래서 얘는 왜 맨날 걸을 때마다 저렇게 허리를 이렇게 꽈가지고 다니지? 이랬는데 그게 그냥 그랬던 게 아니고 걔 뭐 습관이 아니고 그냥 원래 좀 허리가 안 좋았나 봐요. 근데
높은 곳을 뛰어가지고 그게 팍 나가버린 거예요. 허리 디스크가. 아무튼 허리 디스크는 이게 완치가 어렵잖아요. 사람도. 평생 관리해줘야 되는 건데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아무튼 첫째는 그런 강아지고요. 너무 착하고 순하고 K 장남 같은 아이. 아 맞다. 부러우는 요거. 네. 그리고 둘째는 남자 고양인데요. 걔 별명은 원뚱이에요. 얼굴은 원빈인데 뚱뚱해서 원뚱. 제가 어릴 때부터 아메리칸 숏헤어를 정말 키우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종 자체가 다 덩치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애기도 진짜 뚱뚱해요. 제 동생이 2주에 한 번씩 저희 집에 오는데 올 때마다 쟤 살쪘어? 라는 말을 항상 하는 거예요. 쟤 살 빠졌어? 라는 말은 한 번도 안 하고 맨날 쟤 살쪘어? 라고만 하는 거예요. 이제 섀도우를 발라볼 건데 진짜 딱 여름 쿨 라이트가 쓸 법한 그런 색상이 쫙 들어있는 팔레트예요. 요 펄이 진짜 예쁘던데 지금 너무 기대됩니다. 먼저 베이스로 이 제품으로 베이스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얘가 뼈대가 크게 태어나는 종이라서 큰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 전에 동물병원에서 비만이라고 체중 관리를 좀 해주셔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그때보다 또 더 쪘거든요? 그럼 완전 초고도 비만인 거지. 초고도까진 아니고 초비만? 근데 제가 이번에 인스타그램을 보는데 고양이 이렇게 식빵 굽는 자세 있잖아요. 이 정도의 모양이면 뭐 비만이다, 뭐 정상이다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근데 근데 저희 고양이는 완전 비만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원래 고양이들 이렇게 뛸 때 이렇게 뒤에서 보면 뱃살이 양옆으로 막 추렁추렁 하면서 막 뱃살이 양옆으로 흔들리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무슨 주머니로 알고 있었는데 뱃살은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지방 주머니더라고요. 꽤 잡히거든요. 너무 지금 시급해요. 이러다가 진짜 초고도 비만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다이어트용 사료로 바꿀까 생각은 하는데 이게 2마리다 보니까 막내는 되게 말랐거든요. 이게 너 밥그릇이야? 이건 너 밥그릇이야? 라고 알려줘도 막 먹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막내 고양이는 걔가 말랐는데도 식탐이 되게 많아가지고 강아지 사료도 뺏어 먹고 강아지 간식도 뺏어 먹는단 말이에요. 고양이한테는 그 강아지 사료가 진짜 맛없을 텐데 막 먹더라고요. 분명히 다이어트 사료도 뺏어 먹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말랐는데? 그럼 살이 빠지면 어떡해? 그리고 안다? 그래서 어떻게 얘를 다이어트를 시켜야 될지 너무 고민이에요. 왜 그렇게 살이 찌는지 모르겠어요. 간식이라도 많이 먹으면 내가 이해라도 하지. 약간 사료 러버예요.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 제품으로 음영을 진짜 연하게 넣어줄게요. 둘째 고양이는 본인이 예쁨 받고 싶을 때 엄청 찡얼찡얼거리는데 그거에 제가 반응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손으로 막 뭔가를 다 이렇게 막 떨어뜨려요. 일부러. 그래서 막 혼내면 원래 고양이들이 기억력이 되게 좋아서 혼나면 되게 오랫동안 그렇게 삐져 있거든요? 근데 얘는 삐져 있는 시간이 없어요. 아니야, 한 10초? 10초 딱 삐지고 부르면 오고 막 그래요. 너무 예뻐요. 진짜 애교도 진짜 많고. 네, 이렇게 됐고요. 요 맨 마지막 약간 좀 어두운 그레이빛 음영 섀도우를 뭔가 아이라인 그리는 것처럼 좀 음영감을 주고 언더 뒷꼬리도 채워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전에 재작년인가? 제가 밖에 나가 있었고 동생이 그날 저희 집으로 오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 심부름을 시켰었어요. 근데 동생이 그날 술을 마시고 들어온 날이었어요.
저희 집에서 짐을 풀고 이제 심부름을 갔죠. 근데 저희 집이 되게 오래된 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문이 잘 안 닫혀요. 이렇게 돌려서 열고 그대로 닫아서 이렇게 해야 닫혀요. 근데 얘가 그거를 잘 모르니까 그냥 일반 집 문 닫듯이 그냥 이렇게 닫은 거예요. 그래서 문이 안 닫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밖에 있는데 누나 강아지랑 고양이 한 마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처음에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전화를 했는데 진짜라는 거예요. 이 문이 안 닫힌 채로 자기가 편의점을 갔다 왔는데 와보니까 첫째랑 둘째랑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갔죠. 진짜 확인하려고 집을 딱 들어왔는데 그 여자 고양이만 타워 위에서 이렇게 동그란 투명 홀 거기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마치 뭐랄까 나가면 개고생이다 이것들아 약간 난 아니까 여기 있을란다 약간 이런 느낌 뭔지 아시죠? 지혜로운 여자. 근데 강아지는 쉽게 찾았어요. 이름을 부르니까 오더래요. 강아지한테 막 추궁을 했어요. 둘째 어딨냐고. 근데 걔가 알아도 어떻게 알려주겠어요. 그쵸? 사람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다가 동생한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술 마시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걔는 또 술 좋아해요. 근데 술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 섀도우는 그냥 자연스럽게 딱 이 정도만 해주고요. 점막 얇게 이걸로 얇게 채워줄게요. 그래서 아무튼 너무 화가 나서 동생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동생이 저한테 뭔 말을 하려고 쳐다봐도 쌩까고 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진짜 얘 못 찾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동생한테 진짜 되게 미안하긴 한데 그때는 정말 너무 화가 났었어요. 정말 다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고양이 진짜 찾기 힘들거든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저희 집 그 현관문에 앉아서 걔 이름을 막 부르는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고양인지는 확신은 안 가는데 어쨌든 제가 이름을 불렀을 때 대답을 하는 거면 걔잖아요. 근데 가까이에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주변을 진짜 이잡듯이 다 찾았어요. 잠도 못 자고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이 있었거든요. 잠깐? 아침까지 찾다가 일을 보러 갔다가 다시 와서 다시 찾았어요. 제 동생한테 나 일하러 올 때까지 좀 잠 좀 자두라고 했는데 걔도 너무 놀래가지고 잠이 오겠어요. 그리고 걔한테 제가 딱 한마디 날렸거든요. 못 찾으면 너 죽이겠다고. 동생아 미안해. 네, 아무튼 그 정도로 되게 절망적이고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얇게 꼬리는 젤 라이너로 그려줄 거예요. 그렇게 일 보고 와서 다시 찾다가 죽어도 안 찾아지는 거예요. 옥상도 찾고 지하 1층에 가면은 누구에게 보낼까요? 엄마 깜짝이야! 누구에게 보낼까요? 실이 들어가. 부디 건강하세요. 아 깜짝이야. 아 심장 떨어질 뻔했네. 아무튼 그 지하 1층에 가면 잡동사니를 막 쌓아놓은 곳이 있어요. 근데 저희 집은 이렇게 바퀴벌레가 나오잖아요. 근데 막 거기에 바퀴벌레가 막 드글드글 할 것 같고 막 소파 같은 게 있었는데 이거를 막 들면은 막 나올 것 같고 무서운데도 걔를 찾아야 되니까 다 들어가지고 막 뒤집어서 막 보고 막 그랬죠. 근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막 했는데 동생이 막 네이버에 쳐봤나 봐요. 근데 고양이 탐정이라고 있는 거 아세요? 그렇게 집 나간 고양이를 찾아주는 분들이에요. 근데 동생이 그거를 부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셨어요. 걔 종도 물어보고 나이도 물어보고 성격도 물어보고 막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가장 먼저 이제 옥상을 보셨어요. 하이라인 블랙이랑 브라운 섞어가지고 그려줄게요. 근데 옥상에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하로 가시는 거예요. 원래 거의 웬만하면 고양이들이 이 건물을 잘 벗어나진 않는데요. 거의 건물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더라고요. 그 지하로 가셨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동장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이랬는데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기를 2번이나 봤는데 저기 있다고? 그래서 일단 가지고 왔어요. 저한테 가까이 가라고 저거라고 하면서 가르치는데 제가 그때 고양이를 털을 다 밀어놨었거든요. 저거라고 해서 보니까 150인데
되게 해진 배구공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으니까 동그랗잖아요. 고양이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털을 안 밀어놨으면 내가 찾았지. 제가 거기를 봤을 때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제대로 못 봤나 봐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현관문에 앉아서 이름을 부르면 대답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지하가 현관문 바로 뒤쪽에서 조금만 반층만 내려가면 있는 곳이거든요. 그 걔를 찾은 곳이, 그 잡동산 있는 곳이. 그러니까 걔 딴에는 제 말에 다 대답을 한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자기는 목이 찢어져라 대답을 하는데 이 주인은 자기가 있는 곳을 또 알지도 못하고 눈치도 없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걔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걔를 보자마자 바지야 이랬는데 걔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뒤로 진짜 불쌍하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진짜 얼마나 마음이 째지던지. 그래서 일로와 하면서 이렇게 가방에 넣었어요. 가방에 넣어가지고 문을 바로 잠궜죠? 방에다가 두고 오라는 거예요.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걔를 데리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바지가 뜨끈한 거예요. 고양이들이 좀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걔가 거기 바닥에다 싸지 못하고 하루 내내 쉬를 참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동물들은 배설할 때 적한테 이렇게 공격받기 되게 쉽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이제 저를 보니까 긴장이 풀린 거예요. 긴장이 풀려서 그대로 쉬를 한 거죠. 엄청 많이 했었어요. 제 청바지가 거의 다 젖을 정도로 엄청 참았나 봐요. 뚝뚝 흘렀을 거 아니에요, 쉬가? 근데 뒤에서 봤을 때는 제 눈물인 줄 알았대요. 아니 뭐 저렇게 울지? 막 이랬대요. 저렇게 눈물을 많이 흘린다고? 이러면서. 걔도 배운 건 있겠죠?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요런 거 배웠겠죠? 오늘 라인이 굉장히 깔끔하게 쫙 빼졌네. 그리고 나서 라인 풀어줄게요. 그리고 막내는 여왕님. 항상 쉴 때도 여왕님 자세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쉬어요. 너무 귀엽죠? 이렇게. 고개도 항상 삐딱하게 이렇게. 그런 아이인데 식탐이 어마무시해요, 정말. 어느 정도냐면 이만한 캔을 까면 또 이 막내가 이렇게 약간 죽처럼 질퍽하고 뭔가 물이 많은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식성 자체가. 또 고양이는 물을 좀 많이 섭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좀 물을 좀 타서 주거든요. 그 남자 고양이가 식탐이 별로 없다고 했잖아요. 사료만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진짜 애기 요만큼만 먹고 다 남겨요. 근데 여자 고양이가 그거를 다 먹는 거예요. 배가 불러도. 근데 캔에다가 물까지 부었으니 그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은 제가 4분의 1씩 나눠가지고 주거든요. 여자 고양이가 되게 작아요. 주라. 근데 식탐이 많으니까 이 과하게 먹는 거예요. 진짜 여기 끝까지 먹는 거예요. 제가 잘 생각해서 조금만 줬어야 되는데 그걸 생각을 안 하고 한 캔을 다 까주고 둘째는 그걸 또 엄청 남기고 여자애는 또 그거를 다 먹는 거예요. 목 끝까지. 속눈썹 붙여줄게요. 지금부터 약간 더러운 얘기가 잠깐 나올 거거든요. 혹시라도 밥을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하루는 간식을 주고 TV를 보는데 제가 이렇게 TV를 보면 여기 옆에 캣타워가 있거든요. 여자 고양이가 간식을 먹고 캣타워로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맨 위층에 투명 플라스틱 해먹이 있어요. 거기가 걔 지정석인데 그 동그란 데 이렇게 몸을 구겨 넣으면 위가 접힐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지금 과식을 한 상태잖아요. 제가 TV를 보고 있는데 뭐가 후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봤는데 위가 눌려서 굉장히 이렇게 속이 불편하셨나 봐요. 저희 고양이님이. 토를 이렇게 저 있는 쪽에 와랄랄랄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봤는데 하다다다다다다. 다행히 제 몸 위로 떨어지진 않았어요. 다행히. 근데 정말 아슬아슬했거든요. 바로 여기 앞에 이렇게 후두둑
드드드드득 비 오는 줄 알았네. 그리고 또 애가 짠한 게 토하고 나서 자기가 되게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나 봐요. 막 숨어있는 거예요. 나 너무 짠해. 그래가지고 치우고 조심히 가서 안아줬죠.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속은 괜찮아? 이러면서 막 해줬죠. 근데 얘네들도 그걸 다 느끼는 게 그렇게 해주고 마치 고맙다고 말하는 것처럼 와가지고 막 그르렁 대면서 꾹꾹이를 막 해주더라고요. 너무 귀여워. 지금 제 얘기 들으시는 분 중에 그렇게 토하는데 병원 안 데리고 가보세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거 무조건 많이 먹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토한 거 보면 내용물이 엄청 많아요. 뭘 먹었는지 바로 볼 수 있어요. 다 소화가 되지도 않은 사료 막 엄청 많이 있거나 간식 엄청 많이 있거나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전에도 애가 계속 설사를 하는 거예요. 진짜 화장실 밖으로 뿌직뿌직 소리가 들릴 정도로 너무 며칠 동안 설사를 하길래 병원에 데리고 가서 막 다 검사를 해봤거든요. 과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귀여운 동물 친구들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카라. 자, 그리고 대망의 펄을 발라볼 건데요. 이 펄 제품 전체적으로 이 눈두덩이랑 눈 앞머리 발라주고 그 다음에 얘를 올려볼 건데 저 이 펄 발라줄게요.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거. 저도 영상으로 봤는데 너무 예쁘다. 이게 막 티가 많이 나는 펄은 아니어서 영상에 잘 잡힐지 모르겠는데 발리고 있는 건가 하는데 다 발려있어요. 이렇게 발라주고 이 두 번째 더 입자가 크고 까슬까슬한 펄 가운데 이렇게 조금만. 자, 그리고 이 제품 있잖아요. 이걸로 애교살을 핑크핑크하게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핑크핑크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처음에 발랐던 펄 이 눈 앞머리에 발라줄게요. 은은한 펄이어서 별로 티는 안 나는데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할게요. 티가 별로 안 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블러셔는 이 제품 써줄 거예요. 이렇게 웃었을 때 뿅 튀어나오는 것 위주로. 색깔 예쁘다. 캔디하네. 이렇게 해주고 쉐딩 해줄게요. 이렇게 쉐딩 다 해줬고요. 그 다음에 립 발라줄게요. 이번에 나온 게 두 가지 색상인데 이게 핑크 광공, 이게 원샷 독점인데 이거 바르면 좀 이 맑은 느낌을 깰 것 같아서 이거 9번 핑크 광공 이거 발라보도록 할게요. 되게 여리여리하다. 이렇게 발라줬는데 생각보다 엄청 글로시한 느낌은 아닌 것 같고 약간 속부터 뭔가 차오르는 그런 광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글로시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출시된 이 글로시 제품 펄이 들어있는 글로스거든요. 1번 유리구슬 이거를 위에 발라볼 건데요. 이 중앙 부위 다 바르면 좀 무거우니까
이렇게 빛을 가장 잘 받는 이 가운데 부분, 여기 갈매기 부분, 여기가 반짝반짝거렸을 때 되게 자연스럽게 입술이 도톰해 보이면서 반짝임이 엄청 배가 되거든요. 그러면 입술에 다 바른 것도 아닌데 굉장히 반짝반짝하면서 되게 예쁘죠? 네, 이렇게 수다 떠느라 굉장히 길게 느껴졌던 메이크업은 다 마쳤고요. 스타일링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스타일링도 마무리하고 왔는데요. 어떠신가요? 진짜 여쿨 라이트 메이크업 아닙니까? 저는 이 펄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카메라에 잘 잡힐지 모르겠는데 거울로 보니까 엄청 잘 보이더라고요. 오묘한 보라빛과 핑크빛이 섞인 그런 너무 예쁜 펄이더라고요. 너무 마음에 드는 팔레트였고요. 립도 너무 예쁘죠. 오늘 이렇게 저의 반려동물들과 함께 우당탕탕 재미난 일상 에피소드들을 좀 풀면서 TMI를 남발한 그런 영상인데요. 최대한 재밌게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메이크업도 예쁘게 봐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